무전공 제도, 다학문적 탐색에서 초학문적 창조까지. 무전공 제도, 다학문적 탐색에서 초학문적 창조까지. 2025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전공 입학 제도는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 구조 속에서 전통적인 전공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무전공 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학문의 융합이며, 이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학문의 융합은 단순히 여러 학문을 결합하는 것을 넘어 학문적 뿌리와 철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도전입니다. 이는 지식의 경계를 허물고 어쩌면 플라톤이 꿈꾼 전체적 진리와 같은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전공한 입장에서 무전공 제도의 학문적 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이 생기며 이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융합은 크게 다학문적, 간학문적, 그리고 초학문적 접근 방식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무전공 제도가 어떤 형태의 학문적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논의하고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미래 교육을 숙고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학문의 융합이란 학문의 융합에서 학문은 지식과 학습을 뜻하며 고대 그리스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와 연결된 진리를 탐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융합은 라틴어 인테그레어에서 비롯되어 완전하게 만들다 또는 조화롭게 연결하다 는 뜻을 가집니다. 단순히 두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전체성을 창조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학문적 융합은 서로 다른 학문의 지식과 방법론을 결합해 새로운 통합적 진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지식과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문의 융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문적 융합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단일 학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 인공지능 윤리, 전염병 확산 등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접근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은 UX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했고,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의 융합은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혁신적 학문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학문의 융합은 단순한 지식 결합을 넘어 새로운 진리와 지식을 창출하며, 이는 개인의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문적 융합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학문적 융합과 무전공 제도입니다. 다학문적 융합은 여러 학문의 지식과 방법론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각 학문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무전공 제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다학문적 융합의 특성과 부합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 초기에는 학문 간 독립성을 유지하며 학생들이 폭넓은 기초 지식을 쌓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 생물학적 원리, 경제적 영향, 사회적 정책의 관점을 병렬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 간학문적 융합과 무전공 제도입니다. 간학문적 융합은 여러 학문의 관점, 방법론, 개념을 결합하여 새로운 분석 틀이나 연구 방식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결과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다학문적 접근을 넘어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전공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심화학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간학문적 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문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다양한 학문의 방법론과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분석 틀이나 연구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 개발 프로젝트에서 경제학과 생태학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간학문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무전공 제도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언한 후에도 융합형 전공을 통해 학문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 전공의 틀을 넘어 학문 간 협력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초학문적 융합과 무전공 제도입니다. 초학문적 융합은 기존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여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 체계와 연구 틀을 창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을 결합하거나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 학문 간 융합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복잡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초학문적 융합은 세 가지 융합 방식 중 가장 유연하며 문제 중심 사고, 사회적 실천, 혁신적인 패러다임 창출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융합 단계에 도달하면 대학의 무전공 입학제도는 특정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학문적 탐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학문적 융합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학문 설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며 무전공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학문적 융합에서 초학문적 융합으로입니다. 곧 시행될 무전공 입학제도는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융합 요소를 모두 포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초점은 제도의 설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초기에는 무전공 제도가 다학문적 융합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문 경험을 제공하고 각 학문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융합적 사고를 보완적으로 촉진하는 방식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며 학문적 관심사를 발견하고 기초 지식을 쌓아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단계에서 다학문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무전공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초학문적 융합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초학문적 접근은 제도의 유연성,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그리고 교수들의 전문적 멘토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문적 경계를 넘어 문제 중심의 접근이나 독창적인 전공 설계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2025년에 시작될 무전공 제도는 다학문적 융합을 출발점으로 삼아 간학문적 및 초학문적 융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무전공 입학제도의 목표에 점차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무전공 제도는 단순히 전공 선언을 미루는 정도의 제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 중심의 학문적 탐색과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초기에는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게 하고 이후 간학문적 또는 초학문적 접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전공 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시작되는 무전공 제도는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은 이 열쇠를 활용해 새로운 교육의 문을 열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의 이금남 교수였습니다.